서구가 계속되는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서구에 살지 않더라도 서구 학교나 직장에 다니거나 관광을 하는 사람까지도 인구에 포함하는 새로운 개념이 추가됐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이 새 단장을 마친 수족관을 28일부터 일반에 공개합니다. 어떤 모습인지 미리 다녀왔습니다. 장평 지하차도 완공으로 을숙도대교에서 광안대교까지 부산의 교통 대동맥이 완전히 이어졌습니다. 부산시는 앞으로 기장에서 가덕도를 이을 제2차 해안순환도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북구 빙상센터 1층에 북구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관람할 수 있는 홍보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구는 정부가 지정한 인구 소멸 지역입니다. 인구 유입이 시급한데요.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인구 감소를 줄이기 위해 서구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서구에서 관광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는 사람까지도 인구에 포함하는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1990년 20만 명이던 서구 인구는 현재 절반으로 줄어들어 1월 말 현재 10만 5천여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감소세는 10년째 지속되고 있고 26%에 달하는 고령 인구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안부는 서구를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더해 서구는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고령화가 계속되면서 앞으로도 쉽게 반등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유지시켜보고자, 그리고 가능하다면 외부에서 인구를 끌어들여서 저희도 이제 다시 인구가 다시 활력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해보자. 그동안 인구 정책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어 온 것과 달리 처음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지자체가 수립한 겁니다. 서구는 빈집 등 원도심의 낙후된 시설을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문화, 관광, 체육시설이 부족한 서구에 관련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전해오는 경우 구청이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저희가 노후하고 유휴 공간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토지는 많이 없지만 이제 그런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지원하고 이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서 특히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 인구를 도입합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상의 정주 인구만 집계했다면 앞으로는 서구에 살고 있지 않지만 학교나 직장을 다니거나 관광으로 장기 체류하는 사람까지도 인구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리 지역을 방문해서 머무르게 하는 인구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지역만의 특색을 살린 매력을 살리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또 인구 감소 대응위원회를 설치해 인구 대책을 수립하고 운영하게 됩니다. 서구 인구 감소 대응 조례는 구의회 심의를 거친 뒤 3월 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영도구에 있는 국립해양박물관이 수족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28일 일반에 공개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는지 김석진 기자가 미리 가봤습니다. 대형 수조에 잠수부가 나타났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눈이 커집니다. 해설사의 자세한 설명에 관심은 더 높아집니다. 잠수부가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는 순간 아이들의 함성 소리도 커집니다. 대형 가오리가 먹이를 받아 먹는 모습이 신기합니다. 국립해양박물관 수족관이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수족관 안 인테리어를 바꾸고 박물관 마스코트도 설치했습니다. 체험이 가능했던 터치풀은 없애고 대신 편안한 자세로 물멍할 수 있는 휴게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수족관이 드디어 개관을 했습니다. 주변 공간과 많은 부대 편의시설과 전시시설 이런 것들을 새로 확충했기 때문에 더 많은 관람객이 와서 즐길 수 있지 않습니다. 해파리 수조를 새로 선보이고
플랑크톤을 터치 스크린을 통해 배워보는 디지털 체험 컨텐츠도 있습니다. 수족관 세 단장에 3억 9천만 원이 쓰였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은 지난해부터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70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내년까지 이어집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설 전시관은 오는 7월 개장할 예정이고 어린이 박물관은 새 단장 공사를 내년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립해양박물관은 상설 전시관을 빼고 부분 개방하고 있습니다. 자체 조사 결과 관람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콘텐츠로 수족관이 꼽히면서 이번 새 단장으로 인해 더 많은 관람객들이 이곳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북구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관람할 수 있는 홍보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구는 이곳을 관광 안내소로 삼아 문화해설과 도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남긴 구포 외성입니다. 본성 상단문의 석축지가 온전히 남아있어 일본식 축성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유적입니다. 빙상센터 건립 당시 발굴된 유물은 센터 1층에 전시돼 있었습니다. 북구는 최근 이곳을 지역사와 문화유적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문화 홍보관으로 꾸몄습니다. 홍보관은 북구 연대기와 구포 만세운동까지 북구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양한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북구가 만들어진 과정과 문화재, 지역 명소, 구포미를 활용한 먹거리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지도는 주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졌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북구 안에 북구를 전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없었거든요. 그래서 북구의 역사하고 그다음에 북구에서 나는 특징들, 북구의 특징 그리고 역사성을 좀 담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가지고 이 공간을 리모델링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단체 해설도 제공됩니다. 인근 구포 외성을 비롯한 관광지를 둘러보는 도보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우리 그 관광 해설사분들이 여기 대한 역사적인 얘기나 뭐 설화 또 에피소드 같은 것들을 다 들으시면서 좀 더 재밌게 관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준비해 놨습니다. 북구는 홍보관 옆 기획전시실에서 오는 3월 지역작가 초청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지한입니다. 장평 지하차도 완공으로 을숙도대교에서 광안대교까지 부산의 교통대동맥이 완전히 이어졌습니다. 부산시는 앞으로 기장에서 가덕도를 이을 제2차 해안순환도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지난 20여 년 부산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부산 해안순환도로. 상부도로 공사 마무리가 남았지만 마지막 퍼즐이었던 장평 지하차도 개통으로 새로운 교통 동맥이 완성됐습니다. 해안순환도로는 길이 총 52km로 거가대교를 지나 을숙도대교, 장평 지하차도를 통과한 뒤 천마산 터널, 남항대교, 부산항대교, 광안대교까지 바다 위로 시원하게 이어집니다. 원활한 통행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 한 50분 정도 걸리던 그런 시간을 저희가 한 30분대 정도로 이제 한 약 20분 정도 좀 단축된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서부산권 교통난이 완화되고 부산 항만의 물류 수송도 빨라지게 됐습니다. 신평 장림공단도 있고 부산항도 있고 물동량들이 이제 많이 이제 이용하는 물동량이 많은 도로가 되겠습니다. 본도로가 이제 개설됨으로써 교통 상황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수송도 원활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일대 병목 현상 해소를 위해 입체화 도로를 새롭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교통량 등이나 교통 지정체 상황 같은 것들을 봐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되면 저희 국토부에서 이제 공사비 50%를 보조해주는 혼잡도로 사업에 일단은 신청을 한번 해볼 그런. 이번 해안순환도로의 완성은 오는 4월 엑스포 실사단의 방문을 앞두고 공항 접근성 등 교통 인프라를 확충했다는 중요한 의미도 있습니다. 2030 월드 엑스포 유치가 확정되면 기장에서 남구, 영도구, 사하구를 지나 가덕도, 신공항까지 이어지는 2차 해안순환도로 건설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 본부세관은 일본에서 고래고기 4.6톤을 밀수입한 일당 6명을 입건하고 주범인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 일당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일본발 국제특급 우편물을 이용해 명태나 어묵 등을 반입하는 것처럼 속여 모두 366차례에 걸쳐 고래고기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적발을 피하기 위해 쉬치 지역을 부산과 서울, 파주 등으로 분산하는 한편 고래고기 구매 대금은 일본의 소액 해외 송금 서비스를 이용해 분할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세관은 지난해 5월 수사를 시작해 식당과 창고에 보관 중인 고래고기 224kg을 압수하고 밀수입을 시도한 122kg도 추가 압수했습니다. 사산경찰서는 작업장에서 철제 코일을 운반하던 중 숨진 40대 남성의 사고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일 사상구 학장동의 한 공장에서 5톤 상당의 철제 코일을 운반하던 중 코일에 부딪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50인 미만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7일 새벽 2시 15분쯤 신대구 부산 고속도로 밀양분기점 부근에서 21톤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운전자 A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 견인을 완료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6일 오전 3시 10분쯤 강서구의 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3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번 화재로 작업동 전체가 불에 타고 인근 자동차 부품 창고까지 번져 차량 부품과 5톤 트럭 3대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0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해 3월 1일까지 긴급 합동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은 노후도와 사고 이력을 토대로 선정한 어선으로 기관과 전기 설비를 비롯해 항해, 무선 설비 상태 조사를 진행합니다. 한편 올해 부산에서 발생한 어선 사고는 기관 손상 4건, 충돌 2건 등 모두 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나무 에이즈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 과거 부산 지역에서 시작된 재선충병이 전국으로 확산했고 수많은 소나무가 베어졌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소나무 재선충병이 대부분 사라졌지만 여전히 재발 방지를 위한 예찰 활동과 방제 사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공희철 기자입니다. 지난 1988년 부산에서 최초로 발견된 소나무 재선충병. 단일 수종의 소나무는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만큼 재선충병의 확산세는 컸습니다. 특히 2000년대 초 재선충병에 고사한 소나무의 수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금강공원을 포함해 황영상 등 부산 지역 산림 피해도 컸습니다. 이쪽으로 부산대학 이쪽으로 가도 죽은 게 있고 저 금강원 밑에 그 가도 죽은 게 있고 이쪽 가도 죽은 게 있고 다 죽은 데 곳곳이 다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많이 베내비리고 아유 한동안 억수로 베내비렸어. 이쪽 부산대학 뒤로 그리. 금정산 남쪽 끝에 자리한 금강공원은 222만 제곱미터 규모로 특히 나이 많은 노송이 자생 중입니다. 지난 2005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제정과 예방 노력에 금강공원을 포함해 동래구는 청정구역에 지난 2011년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 후 금강공원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됐을까? 현재는 소나무 재선충병 재발과 확산 방지 노력에 2009년 이후 더 이상의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9년 이후로는 공원 내에서 재선충병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정기적인 항공 및 지상 예찰 그리고 예방 나무 주사, 훈중 작업 등을 통해서 재선충병이 다시 확산되고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강공원에서는 지금도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나무 주사 사업이 시행 중입니다. 사업팀은 공원 일대 소나무 줄기 아래 부분에 주사액을 주입하는 등 방제 업무를 수행합니다.
나무 주사의 약효는 단기 2년으로 구역별로 나눠 제선충병 예방에 나서는 겁니다.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실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천공기를 활용해서 수간의 지상 50cm 이하의 이제 경급에 따라서 구멍을 뚫어서 약재를 직접 주입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고, 산림구역 내 순환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강공원 사업소는 사계절 푸른 소나무 보존과 제선충병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예찰 활동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HCN 뉴스 공희철입니다. 지난 2월 초 튀르키예 인근을 강타한 규모 7.0 이상 대지진 이후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만 명이 숨지고 다친 이들은 셀 수도 없는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튀르키예는 우리나라 자유를 지키기 위해 6.25 전쟁에 참전한 나라이기도 한데 전쟁 1세대라 불리는 60대 한국 의사들이 의료 봉사에 나섰습니다. 튀르키예 현지 상황은 어떤지 의료 봉사 활동에 나선 그린닥터스 소속 의사와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튀르키예 최남단 지역, 지난 2월 초 대지진 이후 2주 만에 또다시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수많은 건물이 무너지면서 곳곳에 잔해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도시에 차려진 임시진료소, 사상자들이 몰려듭니다. 피해가 극심한 안타키아와 메르신 일대 의료봉사 활동에 나선 그린 닥터스 소속 한국 의사들이 꾸린 곳입니다. 이들은 지난 2월 17일부터 의료봉사에 나섰고 그 사이 강진이 또다시 발생한 겁니다. 다시 예진이 일어나서 또 건물들이 많이 또 부서졌어요. 환경 상태가 안 좋으니까 피부병 환자들이 많아요. 또 씻을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몸이 또 전염되기도 하고 곧 전염병이 돈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좀 흉흉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진 공포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이재민들, 잔해 파편 등에 맞아 다친 이들, 국가 비상사태에 제때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한 몸과 마음을 다친 이재민들이 임시 진료소를 찾았습니다. 일주일간 치료한 이들만 500여 명, 수많은 사상자가 쏟아지다 보니 의료 인력은 태부족입니다. 다시 예진이 일어난 안타키아 지역에 가니까 의사들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아픈데 가니까 구름대처럼 몰려올 정도로 의사 요구가 상당히 많고. 튀르키예 지진 의료 봉사단에 참여한 3명은 전쟁 1세대로 불리는 60대 의사들입니다. 6.25 전쟁 당시 참전 국가로 우리나라 자유를 지켜준 형제 나라에 보은하고 싶은 마음에 망설임 없이 봉사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6.25 때 튀르키예가 와서 우리를 많이 도왔어요. 그 전쟁이 끝난 뒤에도 계속 남아있고 특히 우리 부산 유엔 참전 묘지에는 튀르키예가 가장 활발한 역할을 했다고 또 되어 있을 정도로 형제 국가이니까. 사실상 구조 작업은 종료됐고 생존자 지원과 재건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튀르키예 피해 지역. 사상자 치료를 위한 의료진들 손길이 자신들이 귀국한 이후에도 튀르키예에 많이 닿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2023년도 중대재해 예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해 재해 예방에 힘쓴 결과 지난 한 해 중대산업재해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각급 학교 산재 예방 예산을 150만 원으로 확대하고 반기별 점검, 담당자 연수 강화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부산 중소벤처기업청은 오늘 3월 15일까지 생애 최초 청년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예비 창업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기술 창업 분야에 도전하는 창업 경험이 없는 만 29세 이하 120명으로 팀 단위로 지원할 경우 가점이 부과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선정될 경우 초기 사업화 자금 최대 5천만 원이 지원되고 세무회계 법률 등 창업 기초교육과 린 스타트업, 기술 특화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북구는 2023년 부산시 구군 육아 친화마을 운영 지원 사업 공모 선정으로 예산 2천만 원을 확보해 지역 특성에 맞는 육아 친화 환경 조성에 나섭니다. 구는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 자녀 및 부모를 대상으로 권역별 찾아가는 육아 프로그램, 아빠 육아 지원, 다같이 키움 해결단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모에는 북구 외에도 부산 진구와 연제구, 수영구 등 4개 구가 선정됐습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수영구 새마을문고 광안 4동분에는 지난 21일과 22일 양일간 관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입학 축하 선물을 지원했습니다. 수영구 광안 3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2일 바르게 살기 운동 광안 3동 위원회에서 제104주년 3.1절을 맞아 관내 게이트볼장 주변에 태극기 거리를 조성하고 환경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수영구는 지난 23일 재단법인 수영구 장학재단 주관으로 제10회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해 56명의 학생에게 5,2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남구는 지난 24일 용호 별빛공원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차량 홍보단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남구는 4월 초 BIE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현지 실사를 앞두고 붐 조성을 위해 남구의 모든 관용 차량이 홍보단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2월 28일) 생활지수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입니다. 미세먼지 지수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 피부 건강을 위해 영양크림을 충분히 발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기 예방을 위해 옷차림을 따뜻하게 유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 소식은 없어서 외출하실 때 우산을 지참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빨래와 세차를 하셔도 좋은 날씨입니다. 작은 불씨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외출을 하신다면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에는 실내 온도와 습도를 확인해 주시고 숙면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